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네, 엄청 기대하고 네, 찾아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힘드시죠?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거 아주 그냥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다음으로는 또 다른 역병이 나온다고들 하고 이게 이제 마스크를 죽을 때까지 이제 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막 서슴지 않고 하시는데요. 정말 그게 현실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소소하게나마 우리가 조금씩 노력을 하다 보면 그래도 크게 이렇게 덕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주변에서라도 소소하게 이렇게 하나씩 복을 좀 받으시라고, 그로 인해서 좀 부자 되시라고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선생님.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현관의 비밀인데요. 이 현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집을 들어올 때 처음에 딱 문을 열면 현관이 있잖아요. 네. 그 몇 평 안 되는, 예전에는 이제 마루가 있고 막 마당도 있고 현관이 있고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고 해서 현관이라는 자체가 엄청 큰 공간이었죠. 네.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약소하게 축소가 되니까 현관이 뭐 한 평 남짓 보통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부잣집들 잘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크죠. 네. 그렇지만 이 현관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돼서 작아졌는데요. 그렇지만 이 한 평 남짓 되는 이 현관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현관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 한 평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평 남짓 되는 현관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현관에 들어오시면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중문이 있어야 돼요. 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좋은 집들은 중문이 있어요. 근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문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네, 그게 일반적인 건데요. 사실은요, 이 중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기의 흐름이 있죠. 네. 그러면 문을 딱 열었을 때 기가 그냥 쑥 들어오는 것과 중문이 한 번 있으면 한 번 꺾여서 들어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네. 우리는요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도요, 이 산과 들과 바다와 평지 이런 것들이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괜히 이렇게 울룩불룩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기운으로 인해서 바람이 계속 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왜 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잖아요. 네.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의 원리인데 사람들이 참 이거를 중요시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바람이 계속 불다 보면요, 산도 깎이고요, 바위도 깎이고요, 땅도 패이고요, 물도 생기고요. 그런 이제 원리로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 계속 흘러가잖아요, 시간은. 네. 이 시간과 함께 이 기운도 같이 돌아요. 근데 하물며 제일 중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 집 안에서 특히나 잠을 잘 때의 기운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잠을 자는 곳이 우리 집이잖아요. 네. 이 집의 중요성인데, 이 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현관에서부터 복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뭐 재앙이 들어오느냐, 이 차이가 이 중문에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그냥 기운이 바람이 훅 들어오면 이제 그걸 기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훅 들어오면 이렇게 많이 치게 되겠죠, 기운들이. 맞받쳐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받아치면은 그게 한 번, 두 번, 100번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효과랑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문이 있어야 되고요. 중문이 있어서 기가 한 번 이렇게 꺾어서 들어와야, 기가 한 번 꺾여서 들어오면 그 안에서 머물게 돼요. 네. 밖으로 또 금방 못 나가요, 한 번 들어온 기는. 왜냐면 또 문을 열었을 때, 중문이 없을 때는
훅 나가잖아요. 네. 근데 중문이 있으면 한번 들어왔던 좋은 기운이 여기에 머무르는데 이렇게 돌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네. 문을 하루 종일 열어놔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이 한 번에 쑥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기운이, 좋은 기운이 맴돌게끔, 그리고 나쁜 기운도 한 번에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중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문 다는데 이렇게 돈 아끼지 마시고, 다른 돈 없어도요 중문은 꼭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중문을 꼭 다루셔야 되고, 그와 함께 또 중문의 역할이, 만약에 집집마다 구조가 다 다르겠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중문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편, 맨 끝에가 거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네. 옆에가 거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직진해서 직선으로 앞에가 정면이 거실인 경우가 있는 경우도 네.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창문이 있죠. 네. 거실 창문이 베란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실 창문이 있는데요. 그 거실 창문이 바로 보이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거실 창문을 꼭 커튼으로 가려두셔야 돼요. 네, 가려서 네. 길을 나가는 거를, 빠져나가는 거를 이렇게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중문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과요. 또 하나는 이제 청결해야겠죠. 어디든 제일 그쵸. 중요하지만요, 청결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네. 항상 깨끗하게, 막 신발 정리도 안 돼 있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한 집은요, 돈이 세게 돼 있어요. 네. 돈이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금방 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결함은 다 재물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뭐 한 평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쓸고 닦는 거. 그리고 옛날부터 밖으로 쓸지 않았어요. 그죠? 옛날 네. 선조분들이 참 이게 지혜로우신데, 밖으로, 이 쓰레기도 밖으로 쓸지 않았어요. 안으로 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밖으로 나간다 해서, 쓰레기조차도 우리 복을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해서 다 안으로 쓸어 제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 평이니까 뭐 빗자락질을 보다는 그냥 이렇게 물티슈라도 한번 닦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쓸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 중문 다는 게 뭐 우리 집이 아니라서 못 달고,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달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 중문 역할을 하는 파티션을 네. 설치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파티션. 네. 근데 그 파티션은요, 어떤 분들은 뭐 커튼을, 거기에 이제 중간에 커튼을 단다든지 화분을 놓는다든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무 효과 없고요. 꼭 고체로 된 이런 딱딱한 파티션이어야지만이 그 중문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딱딱한 나무 재질이든 뭐 딱딱한 이렇게 재질로 된 파티션을 꼭 설치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집안에서 현관을 바라봤을 때, 집에서 이제 밖을 나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신발을 신고 밖을 나가려고 이렇게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이 거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울이 왼쪽에 달렸냐, 오른쪽에 달렸냐, 아니면 이 현관에서 맛보이는 정면에 달렸냐에 따라서 우리가 길흉화복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요. 제일 안 좋은 거는요, 현관에서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요, 이 좋은 기도 반사시키고 나쁜 기도 반사시키지만, 이 좋은 기를 다 밖으로 반사시켜서, 들어오기도 전에 반사를 시켜서 밖으로 빼내기 때문에 재물이 다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네. 재물이 다 나갔기 때문에 절대, 망하는 집들의 99%는 현관에 정문에 그 거울을 설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현관의 정면에는 절대 거울을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나갈 때 왼쪽에,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왼쪽에 거울이 있을 때는요, 명예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명예운을 높이시고 싶은 분들은 왼쪽에 거울을 다시면 좋고요. 재물을 관장하는 건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거울을 다루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욕심이 많으셔갖고, 명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양쪽에 또 다시는 분들 있으시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장이 생겨서 오히려 나쁜 기운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군데만 꼭 다루셔야 되고요. 이 크기가 중요한데요. 또 이제 이 기운이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해서 이제 큰 거울을 막 다는 분들 계세요. 네. 이쪽 오른쪽 벽면을 다 큰 거울로 하면은 내가 복을 많이 받겠지, 내가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큰 거 말고요, 상반신 정도 이렇게 네모나거나 아니면 동그랗거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동그란 게 좋은데요.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상관없거든요. 상반신 정도가 이렇게 비칠 수 있는 요 정도 사이즈의 그런 거울을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자가 되시고요. 또 현관에는요, 초록 색깔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좀 잎이 이렇게 넓은 관엽식물이라고 하죠. 작은 화분이라도 이렇게 하나 올려놓으면은 운기가 또 이렇게 좋게 도니까요. 초록 색깔이 있는 이런 나무, 화분, 좀 잎이 넓은 거, 뾰족뾰족한 거는요, 화를 또 이렇게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뾰족뾰족한 거는 오히려 좋지 않고요. 이렇게 둥근둥근 이파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화분을 하나, 작은 거라도, 크기는 필요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 놓으시면 좋은 운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현관 문에 여러분들 종 달죠. 이렇게 무슨 쇠로 된 종이나 뭐 유리로 된 종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종소리가 나잖아요. 네. 좀 시끄러워서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시지만 사실은 그 시끄러움에 나쁜 기운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시끄러운 소리에 싫어서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기운은 몰아내고 좋은 기운은 안으로 들게 하는 그 역할을 반드시 하는 게 이 종이에요. 그래서 현관종 인터넷에 하시면 뭐 한 1, 2만 원, 2, 3만 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작은 거라도 하나 이렇게 달아 놓으시면은 또 그것도 재물을 관장하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그 방법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정면에 방문이 보이거나 아니면 화장실 문이 보이거나 그러면은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중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특히나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떤 아파트 구조에 보면은요, 전부 정면이, 그 아파트는 전부 다 정면이 화장실 문이 돼 있어요. 욕실이. 네. 그러면은 문을 열었을 때 화장실이 보이거든요. 문을 닫아놔도 그 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충살이기도 하고요. 두 문이 같이 이렇게 맞부딪히는 충살이 끼기 때문에 절대 화장실이 있는 집은 100%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차라리 들어가실 것 같은 파티션을 하시거나 중문을 하시면 괜찮고요. 그 화장실 문이 정면에 있으면은 재물이 다 나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재물이 나가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런 집은 좋지 않으니까 중문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집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현관문에서 방문이 만약에 맞마주치는 바라보는 곳에 방문이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은 꼭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 2년, 3년 이상 사시면 꼭 암에 걸리세요. 반드시 암에 걸리는 건요, 이 집에서 오는 기운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의 90%는 다 이 집안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잘못 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이런 풍수의 위치에서 사시는 분들은 꼭 암에 걸리시니까 체크를 잘 하셔서 이 현관문과 맞부딪히는 마주보는 이 문에 사시는 분들은, 꼭 그 방에 사시는 분들은 암에 걸리시니까 문충살,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리실 수 있고 우환이 자꾸 끓고 가정불화가 생기고 이혼수가 생기고 자꾸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그런 집을 원하지 않으시면 안 이사 가시는 게 제일은 좋고요, 처음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티션이나 이 중문을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이 현관은 제일 중요한 게 밝은 게 제일 중요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불을 좀 어둡게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좋지 않습니다. 현관은 특히나 밝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관에 자동으로 센서가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집들이 이제 요즘에는 많은데요. 그것도 조금 이렇게 은은하게 한다고 해서 노랑 불빛에 이렇게 현관등을, 현관등이 아니죠? 그 노랑 전구를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현관만큼은 밝은 흰색 백열등 다르셨으면 좋겠고요. 그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들락날락 할 때만 그렇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 말고요. 그 현관 앞에는 작은 스탠드라도 놔서, 아니면 이제 긴 스탠드를 놔서 항시 밤새도록이라도 불이 켜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밝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물운을 또 이렇게 보면은요, 매트가 있잖아요. 현관 들어오면은 그 신발 벗고 바로 올라오는 곳에 매트를 여러분들 까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매트는요, 오렌지색 계열이나 이 금색 계열 있죠. 재물을 관장하는 이런 오렌지빛이나 금색이 좋으실 것 같고요. 녹색 매트는 건강에 좋으시고요. 보라색 매트는 흉하시니까 안 깔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만 주의해서 현관을 이렇게 다스려도 재물운이 이렇게 많이 상승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하루하루 모든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오지 않아요. 하루하루 시간이 거듭되면서 재앙도 오는 거고요. 이 복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이렇게 거듭되면서 복이 쌓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허투루 듣지 마시고 작은 실천부터 해보시면 아마 부자 되는 길에 도움이 되실까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은 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물론 뭐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부자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운기를 받아서 그렇죠. 좀 이렇게 쉽게 네.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다 태어난 네. 날이 다르고 시가 다르고 네. 조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주팔자래도 어떤 사람은 구지로 살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조상이 달라서 그래요. 조상이 달라서요. 네. 그래서 생년월일이 아무리 내가 대통령과 같더라도 아니면 뭐 어느 기업의 회장과 같더라도 네. 왜 나는 이럴까? 그냥 간단합니다. 조상님이 틀리세요. 네. 네. 조상님이 틀리기 때문에 그 조상의 내력으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어느 한 부분에 네. 재능이 있고 뭐 이런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다 그 조상, 윗대 조상의 그 줄력에 의해서, 내력에 의해서 내가 그 DNA를 받아서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게 참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타고난 사주에 따라서 인생은 대부분이 결정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소한 거라도 하나씩 또 이렇게 밟아 나가다 보면 또 좋게 운기가 흐름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안의 뭐 인테리어도 바꾸고 내 환경도 좀 바꿔가면서 그리고 내 몸가짐도 좀 바꿔가면서 언행도 바꿔가면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절로 부자 되는 법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 네, 선생님. 기대가 큽니다. 네. 첫 번째로요.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 하면서 얼마나 돈을 귀하게 지금까지 여기셨나요? 귀하게 다루셨나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보면은 돈을 막 다루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좀 가슴이 철렁해요. 왜 저렇게 관리를 할까? 돈이 많아서 돈 셀 시간도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하지만요, 그 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더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돈 관리를 잘못하면.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돈에 대한 소중함이고요. 이 돈을, 지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귀하게, 한 장을 쓰더라도 귀하게,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해야 되고요. 네. 그런 정리정돈의 방법에 의해서도 내가 돈의 기운이 따라 붙는다고 하죠. 네. 돈대감이 돈이 돈을 또 이렇게 불러들이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제가 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지갑이 있죠, 여러분? 네. 지갑에 돈을 이렇게 막 넣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막 뒤죽박죽 넣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돈을 차곡차곡 넣는데요. 뒤에부터 예를 들면 큰 돈부터 뭐 5만 원권, 만 원권, 뭐 5천 원권, 1,000 원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넣는 게 좋으시고요.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돈을 지폐를 거꾸로 넣으셔야 돼요. 네. 뒤집어서.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이렇게 그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갑에 위로 이렇게 넣지 말고 얼굴이 이렇게 거꾸로 가게, 네. 뒤집히게 그렇게 해서 그 대신 앞면은 앞면을 보게끔 그렇게 네. 차례대로 5만 원권부터 큰 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접어서 넣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네. 남자분들은 특히나 반지갑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근데 뒷주머니에 많이 옛날에는 꽂고 다니시는데 요즘에는 뭐 다 가방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네. 남자분들이 꼭 반지갑을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요. 반지갑 좋지 않습니다. 돈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큰 지갑, 장지갑,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반지갑 안 써요. 네. 장지갑 쓰셔야 되고요. 지갑에는 돈을 조금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갑을 조금 좋은 지갑 있죠. 뭐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좋은 지갑으로 이렇게 해야지 돈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에는 조금 돈을 투자를 하시고 그 지갑에 넣는 그런 방법도 이렇게 잘 해서 거꾸로 지폐를 거꾸로 넣어야지 이렇게 박혀갖고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원리가 다 있으니까요. 꼭 명심하셔서 한번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금고가 있죠, 여러분. 네, 집안에 금고 하나씩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없나요?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최근이라고 해도 한 2, 3년 됐는데요. 금고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금고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어요. 근데 금고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네. 안심이 되고 뭔가 이렇게 귀중한 게 그 안에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뭐 출입을 하다 보면은 또 좀 불안할 때도 있는데 금고는 너무 무거우니까 네. 이걸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도둑이 들어도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안심이 되고요. 돈이 있든 없든 그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네. 금고라는 게 사실은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 이 금고에 여러분들 모든 중요한 문서 있으시죠? 네. 예를 들면 서류, 중요한 서류라든지 문서라든지 귀금속, 내가 갖고 있는 귀금속, 아니면 일부러라도 금덩이라도 하나, 뭐 한 돈이 됐든 10돈이 됐든 어떤 귀금속을 넣어놓는 게 좋고요. 네. 금덩어리 24K예요, 여러분. 네. 금덩어리 넣어놓는 게 좋고요. 이런 걸 넣어놓으면요 운기가 상승을 합니다. 네. 금고 안에서 돈이 돈을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에 현금을 꼭 지폐로 이렇게, 아니면 뭐
그 골드바 이런 네. 것도 넣으시면 좋으신 거고, 아니면은 그런 문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약서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대한 계약서가 됐든 월세든 전세든 자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중요한 서류는 다 금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러면 점점 이렇게 운기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돈을 자꾸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돈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는 지갑에 보관을 하지만 집에서는 금고에, 금고 얼마 안 하더라고요. 인터넷 네. 보면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뭐 한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대도 있었나, 아무튼 그런 거 하나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중요한 거는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금고를 사서 아무데나 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겠네요.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따라서도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금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고는요, 안방에 위치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 대주가 주무시는 안방에 위치를 하는 게 좋은데, 안방에서도 어딘가에 구석에 놔야 되는데요. 제일 구석이에요. 네. 사면이 있죠. 그럼 어딘가에 구석에 놔야 되는데, 그 방향이 지금은 북서 방향에 놓으셔야 됩니다. 북서 방향이요? 네. 이게요, 2, 3년 후가 되면 이렇게 지금 운기가 조금 이렇게 이동하는 시기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북서 방향으로 보고요. 2, 3년 후면은 방향이 또 바뀌어요, 여러분. 네. 그때 가서 또 방향 말씀해 드릴게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 북서 방향에 그 금고를 위치하도록 하는 게 돈이 점점 불어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요. 네. 그렇게 운기가 상승하게 되니까 꼭 안방에 구석진 자리인데 그게 북서 방향에 위치하도록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여러분들 화분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네. 화분을 사더라도요, 조금 이렇게 좋은 걸 사셔야 되는데, 좋다는 건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운기 상승에 좋은 관엽식물 같은 걸 사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잎이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화분에 키가 대주의 키를 넘어서도 좋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허리나 가슴팍 정도 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너무 큰 거 막 멋들어지게 너무 근사해도 그게 사실은 나무가 주인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 나무의 기운에 눌리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담인데요. 이 얘기가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나무에는 기운이 많이 서리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선앙당도 선앙나무가 있잖아요. 어느 마을이든 옛날에는 마을 입구에 제일 큰 나무에 빌었잖아요. 네. 나무에는 뭔가 많이 깃들어요. 뭔가가 많이, 좋은 것도 깃들고 나쁜 것도 깃들어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라는 재질은 참 좋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건데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 중고 제품 제발 좀 들여오지 마세요. 네. 옷이 됐든 책상이 됐든 나무가 됐든 책장이 됐든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요. 이 나무도 안 됩니다. 나무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무서운 재질 중에 하나가 나무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함부로 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관엽식물은 괜찮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관엽식물은 괜찮다. 그래서 잎이 조금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런 벵갈 고무나무 있죠. 네. 그런 건 아니면 그냥 고무나무 있죠. 큰 거. 네, 너무 인도. 널쩍널쩍 좋죠. 그런 거. 아니면 해피트리라든지 뭐 조그만 빨간 열매가 막 달려있는 말량금, 철량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옛날에 한참 유행했죠? 텔레비전 앞에 뭐 그 전파를 막는다고 해서 선인장 많이 놓잖아요. 네. 너무 안 좋아요. 선인장 절대 놓지 마시고요. 제가 어느 편에선가 얘기했는데 행운목 절대 안 좋습니다. 10년 만에 한 번 피는 행운목이 뭐 피면 너무 좋다. 불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요. 행운목은 집에 들이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화분을 들이실 때 그 화분이 밑에 있잖아요. 그 네. 재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재질이 되도록이면
토기로 토기. 만든 이 재질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운기를 저절로 이렇게 부자 되는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어항입니다. 어항이요. 네. 네. 어항도 되고요. 분수도 돼요. 네. 둘 중에 아무거나 한 둘 다 있어도 되는데 뭐 가유불급이라고 하나만 놓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어항이나 분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물이 회전이 돼야 돼요. 아.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고요. 네. 물이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 물레방아를 놔서 어항에 물레방아를 달아서 돌리든지 아니면 분수대래도 물레방아가 돌든지 아니면 요즘에 분수대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물이 흐르죠. 네. 그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네. 물에 움직임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임이 있는 물레방아나 어항을 하나 설치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설치하는 또 장소가 중요하겠죠. 네. 위치가. 아까 금고의 위치처럼 이 어항이나 이 물레방아 분수대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은 위치가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이요. 네. 네. 웬만하면 이런 거는 거실에 위치하는 게 좋고요. 거실에서도 남서쪽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남서쪽에 위치하도록 하고요. 어항에 여러분들 물고기 넣으시잖아요. 네. 근데 물고기는 6마리가 재물운을 관장하기 때문에요. 6마리를 채우시는 게 좋고요. 한 마리가 죽으면 한 마리 채우시고 또 한 마리 죽으면 또 한 마리 채우시고 2마리 죽으면 2마리. 그래서 6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물고기의 종류가 제각각 달라도 상관없어요. 뭐 구피 한 마리, 뭐 한 마리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6마리 마리수만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재물운을 관장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소금이 있죠, 여러분. 소금이요. 네. 네. 소금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소금은 나쁜 걸 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가 붙는다든지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뭐 무당만 하고 일반인들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해도 무해한 게 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돈으로도 치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소금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소금 장수였어요. 그래서 네. 배 타고 다니면서 무역으로 소금을 파셔서 돈을 많이 벌으셨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 소금이 옛날에는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네. 금덩어리랑 똑같이 그렇게 귀중하게 가치가 있었던 게 소금인데요. 이 소금이 애군액살 부정을 다 걷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하냐? 현관 앞에. 네.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 있잖아요. 신발장 안에 두셔도 좋고 뭐 밖에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두셔도 좋고요. 현관 앞에 바로 그 구석에다가 모서리 있는데 구석에다가 이렇게 놓으셔도 되는데 뭐 이런 그것도 이제 토기에 담아 두시면 좋죠. 토기에 담아서 뚜껑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그런 또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뚜껑을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됩니다. 그 대신 뚜껑을 닫든 안 닫든 한 뭐 몇 달이 되면 그게 이제 물기가 생겨서 저절로 이렇게 습기에 의해서 물기가 생겨서 이렇게 좀 이렇게 축축해지거든요. 가라앉거든요. 네. 그러면은 갈아주셔야 돼요. 그건 다 버리고 새 걸로 갈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소금을 넣으시면은 애군액살 들어오는 출입이잖아요. 나가고 들어오는 문에서 좋은 기운도 들어오고 나쁜 기운도 들어오는데 그 나가고 들어오는 좋은 나쁜 기운을 애군액살을 다 소멸해 주고요. 그 부정을 가시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상가집도 다니고 누가 상가집을 다녀온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디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재수가 나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온 부정을 다 묻히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들어오면서 정화가 되는 거죠. 네. 나가면서 정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이렇게 놓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모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청결이에요. 청결이요. 네, 청소하셔야 됩니다. 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게 제일 부자가 되는 저절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되겠고요. 청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습기나 곰팡이가 없어야 됩니다. 네. 네, 습기나 곰팡이가 있으면요, 부자가 되지를 못해요. 부잣집 가보세요. 습기나 곰팡이 1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그리고 습기나 곰팡이는 없도록 항상 닦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저절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들, 돈을 불리고 싶으시잖아요. 네. 네. 돈을 불리고 싶으신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저절로 운기가 상승되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오는 돈을, 내가 100원이 들어오면 50원 쓰고 50원을 쓰고 50원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 돈을 불려야 되는데, 어떻게 불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어떻게 불려서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가 참 중요한데, 개개인의 사주가 다 다르단 말이죠. 사람마다 태어난 연월일시가 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상도 다르고 태어난 연월일시도 다른데, 본인이 태어난 사주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네. 본인에게 맞는 돈 불리는 방법이 있고요. 본인에게 맞는 돈이 불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 사람의 사주에 따라서,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 음식 장사를 해야지 돈이 많이 들어와요. 네. 먹는 장사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요, 마른 장사를 해야지 돈이 들어와요. 네. 음식 장사, 이렇게 냄새 나면 안 돼요. 그럼 마른 장사는 뭐냐면 이런 옷이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게 마른 장사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떤 사람은요, 부동산을 해야지 돈이 들어와요. 음식 장사나 뭐 이런 장사를 하면 다 망해. 네. 부동산을 해야지 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금속 제품이든지 이런 어떤 그런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사람은 기술직, 뭐 여러 가지 자기 사주에 따라서 다 그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 그 사주에 맞추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본인이 알아야 이 돈을 불어나게 할 수 있고, 돈이 불어나서 부자가 되는데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주를 진단을 받으시고 자기한테, 나한테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 나한테 맞는 돈 들어오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좀 알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상담 받으시고 그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운 게 어머님들이 막 자녀분들 막 30살 넘고 40살 넘어서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이러시는데요. 그렇게 늦게 하시지 마시고 10대일 때, 20살 전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맞는지 그거를 잘 진단을 하셔야 그쪽으로 가야 인생이 편하고요, 돈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들 좀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이 오늘 알려주신 방법을 몇 가지만 행해도 네. 좋은 운기가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